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는 심리 상담하는 상담가입니다. 네, 오늘은 고민 사연 대신에 제가 유아반 아이들과 진행하고 있는 선택하는 학습지라는 한글수 학습 시간에 5가지 일화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성향 맞춤 놀이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성향 맞춤으로 어떻게 해줄 수가 있죠? 각각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 맞춰주세요? 하는 마치 아이들 비위를 맞춰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보통 처음 오는 부모님들한테 하신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도 우리 아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구나. 아이 마음과 기분과 속도에 맞춰서 지내는 거구나 하는 정도로만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아이 성향을 잘 파악하고 이해해준다 하는 이제 반만 이해하시는 건데, 각 아이들마다 성향에 맞춘 교육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학습지랑 관련된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아이들의 성향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 교육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이걸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는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네, 이제 제가 예전에 교사 생활할 때도 경험을 해봤지만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에서 아이들에게 학습지를 시킬 때 연령별 교재로 하루에 몇 장씩 똑같이 풀어보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놀고 싶어서 빨리 대충 끝내려고만 한다거나 아니면 좀 느린 아이들은 빨리 못하겠으니까 마음만 급해지면서 울먹거리고 억지로 하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한글이나 수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도 오히려 떨어지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진도 중심이 아니라 좀 아이가 스스로 흥미를 갖고 관심을 키워갈 수 있게 아이 성향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한글이나 수 관련된 학습지를 하게 되는 유아반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랑 11부터 20까지 숫자를 따라 읽어보고 수세기 연습을 해보려고 해. 물론 우리는 100까지도 숫자를 셀 수 있잖아? 그런데 오늘은 그림 카드로 20까지의 숫자를 알아보고 우리 하고 싶은 학습지를 골라보자. 그래서 이제 이때 보여준 그림 카드는 이제 도트 카드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면 알 텐데, 이제 주사위의 그림처럼 숫자가 이제 동그라미나 어떤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림 카드예요. 네. 그런 카드로 이제 보여주면서 숫자가 몇 개인지 이렇게 세보기도 하고 놀이도 해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죠. 잠시만요. 몇 살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이 친구들은 지금 이제 만 3세, 4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살, 6살 정도 된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수업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 수는 셀 수 있는? 그렇죠. 네. 수를 말로 세는 건 막 100까지 정말 세는 아이도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쉬운 문제와 조금 어려운 문제, 그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는 학습지를 가져왔어. 어떤 걸 해보고 싶니? 잠시만요. 쉬운 문제, 네. 어려운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이렇게 네 가지. 네, 맞아요. 재밌네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제 약간 성향별로 좀 다른 답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아이들은 이 놀이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건지, 해본 놀이나 아는 놀이를 선호하는 아이들은 학습도 아는 것부터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지금 오늘도 아이들 이름은 좀 가명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란이랑 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제일 먼저 쉬운 문제부터 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3가지 중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학습지를 보여주면서 선택한 게 이제 11부터 15까지만 이제 나누어서 숫자의 점선으로 수가 쓰여져 있고 그 위를 따라 쓰는 학습지였거든요. 네. 이제 그걸 먼저 골라서 이제 따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란이라는 친구는 놀이할 때도 이제 며칠 전에 관찰된 내용이었는데 꽃가게 만드는 친구들을 좀 쳐다보면서 구경하듯이 관찰하고 확인한 다음에 한참 다음에 천천히 이제 꽃블록 자기도 고르고 친구들 모양처럼 비슷하게 만들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긴 라니 꽃가게야.
뭐 우리 꽃가게에는 노란 꽃도 있고 분홍 꽃도 있어 하면서 가게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도 이 친구는 보통 새로운 진도 처음 나갈 때도 먼저 뭔가 학습지를 선택하거나 하기보다 좀 천천히 보고요. 친구들이 고르는 것도 다 기다리고요. 근데 자기가 뭔가 해본 방식의 문제집이나 따라쓰기나 글자를 색칠하는 것처럼 네. 평소에 놀이에서도 많이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걸 먼저 고르고 그렇게 하다가도 뭔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맞아요? 라는 질문 아니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뭔가 방법을 확인하는 질문들을 자주 해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노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뭔가 정답 찾는 거 좋아하고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정답이 없는 상황에 되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아라는 상황들을 선호하는 친구들. 그렇죠? 네, 지금 노는 상황에서도 계속 관찰하면서 그런 걸 확인했다는 거고 네. 그 확신이 드니까 이제 참여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학습에 있어서도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예쁜 거, 뭔가 꾸미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학습도 예쁜 거, 아름다운 거, 그리고 예쁘게 아름답게 하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학습에서 예쁘게 아름답게 한다는 게 뭐예요? 네, 너무 재밌죠, 그것도. 연희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평소에 블럭놀이를 할 때도, 소꿉놀이 할 때도 보통은 늘 공주님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막 발레리나거나 토끼 캐릭터라거나 이렇게 막 예쁜 것들을 선택해서 뭐 집짓기, 뭐 역할놀이 하기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날 학습지를 고를 때 이 친구가 나는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대뜸 말하길래 되게 좋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면서 이 아이한테는 학습지를 몇 개 보여줬어요. 네. 그랬더니 준비된 학습지를 하나씩 다 본 다음에 숫자에서 그림과 겹쳐지게 연상해가지고 색칠하는 학습지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골라서 저는 이거요, 이거 예쁜 거 할래요 라고 말하고 학습을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되게 좋아해요 라고 한 건 나는 되게 예쁜 걸 좋아한다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학습지가. 맞아요. 아무래도 모르는 거, 새로운 거 이렇게 지금은 숫자 자체를 배우지만 조금 지나면 또 더하기도 배울 거고 빼기도 배울 텐데 네. 거기까지 보통 배우죠. 그쵸.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하나요? 이 친구가 그 다음에 뭘 했냐면요. 이 숫자 공부 지금 이제 색칠하기를 한 다음에 1부터 20까지의 숫자를 이어가면서 차례대로 순서를 이으면 그림이 완성되는 어떤 학습지를 또 선택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 친구가 그걸 하는 모습이 저는 또 되게 놀라웠는데 네. 아주 연한 색의 색연필을 골라서 네. 거기를 거의 보이지 않게 본인이 한번 해보더라고요. 네. 이게 맞는지 천천히. 네. 그래서 뭔가 모르겠으면 기다리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알아봐 주길 기다리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확인해 주길. 기다리면서 그런 물음도 이 친구는 굉장히 조그맣게 얘기해요. 선생님한테만 겨우 들릴 때. 네. 이 다음에 이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다 해보더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왜 이렇게 흐리게 색칠하지? 이런 친구가 아닌데 싶었는데 그러더니 자기가 원하는 다른 색깔 색연필을 골라서 그 위에 덧칠하면서 하더라고요. 아, 그거 다 칠하고 나면 어떻게 말하나요? 다 칠하고 나면 너무 예쁘죠. 내가 다 이렇게 뭐랄까 다 완벽하게 완성했다라는 뿌듯함도 느끼는 것 같아요. 크게 말해요? 그거는 크게 말해요. 그렇죠. 아, 이게 재밌는 사례들을 얘기해 주시니까 더 재밌는데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까 첫 번째 친구 사연도 그렇지만 이 성향에 따라서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뭐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고요.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성향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이 성향 갖고 있는 지금 말씀해 주신 성향의 학생들은 보통 되게 불안해요. 자기가 그리고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했을 때 다 했다고 생각하지 99.9% 해도 못했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2%, 1% 때문에. 네네.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입시생이 되면. 그리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필요한 게 자기의 불안도를 낮추는 방법들을 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문제를 보지 마라. 너는 한 문제를 그냥 반복해서 두세 번 푸는 게 낫다. 뭐 다른 문제 유형 두세 가지 푸는 것보다
그게 너의 불안도를 낮춰주면서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이런 얘기 해주는데 지금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살살 그린다는 그 얘기가 그게 너무 비슷해갖고 너무 네네. 재밌게 들렸어요. 저는. 네네네. 네. 세 번째 아이들은 어떻게 놀았냐면요. 누구랑 노는가 이런 게 중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학습에서도 친구들이 함께 하는 게 중요했어요. 네. 그렇죠. 현이라는 친구는 이제 처음에 나도 쉬운 문제 할래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옆 친구 고르는 거 보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아니 이거 나도 이거 이러면서 이거는 어려운 문제예요. 또 이제 반대편 옆 친구를 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듯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현이는 사실 평소 제가 교실에 들어가서 가끔 이제 놀이 상대가 되어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쪼르르 저한테 와서 원장 선생님 같이 놀자요 하면서 이제 오는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 놀던 거 대충 정리하고 제가 들어오면 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새로운 놀이 시작하고, 놀다가 제가 또 옆에 자리를 옮기면 또 어느새 제 옆에 따라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선생님 이제 일하러 다녀올게 이러고 이제 교실에 나와야 되면 네. 아주 아쉬워하면서 선생님 또 컴퓨터에 들어가게요? 이런 말도 해요. 네. 이제 이런 친구예요. 근데 네. 정작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청 아쉬워하고 빨리 오세요 하는데 제가 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선생님,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수다쟁이가 되는 친구거든요. 네, 이날 현이는 처음에 바로 옆 친구 따라서 쉬운 문제 할래요라고 말했다가 이제 반대편 친구들이 다른 학습지 고르는 걸 보고 바로 저도 저거 할래요. 그건 어려워요. 라면서 가져가서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현이는 사실 그래서 매번 학습지를 고르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걸 골랐다가도 친구들이 하는 게 다른 것 같으면 바꾸고 싶다고도 하고 또 다른 친구가 새로 시작하거나 하면 정작 자기가 고른 건 막 대강 빨리 하려는 모습들도 자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날은 제가 오늘 고른 거는 조금 어려운 건데 현이 할 수 있겠어? 하고 말했더니 오히려 평소보다 좀 집중해서 활동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제가 이건 좀 어려운 건데 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잘 해내는 모습들을 마치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이게 맞죠 선생님 이거 내가 잘하고 있죠 이런 확인을 계속 하면서 하더라고요. 훌륭하네요 진짜. 네. 맞아요. 이런 성향의 친구들 이렇게 관계에 신경 쓰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게 중요한 성향이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중고등학생이나 입시를 준비하는 때도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네. 자기를 잘 인정해주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이 사람하고 공부하면 내가 공부가 된다.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내가 좋아. 이런 선생님을 먼저 찾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네. 학원을 하나 다니더라도. 네. 그리고 어영부영 그냥 무작정 네가 원하는 학원 다녀 이러면 안 돼요 또. 왜? 그러면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따라만 다닐 가능성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줘야 되는 친구기도 해요. 이런 친구들이. 실력이 안 맞아도 어디 가갖고 친구 따라 갔는데 내가 거기서 학원에서 배우는 게 없고 꼴찌를 대도 그 분위기 휩쓸려갖고 그냥 다닐 수도 있는 친구가 이런 성향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네. 얘가 학원은 다니는데 성적은 안 나오네? 어떻게 된 거지 싶으면 이 친구가 지금 놀러 다니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 자체가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잘하는 거를 선생님이 알아주는구나. 요 마음으로 다니는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군요. 네. 네 번째 아이는요. 호기심 많은 아이예요. 이렇게 놀이할 때 호기심이 많던 아이는 학습도 새로운 것에 아주 관심이 급상승해요. 이나와 혁이라는 친구가 동시에 저는 되게 어려운 거 할래요 라고 말했어요. 네. 이나가 사실 지금 만 3세인데 어리네요. 쉽지 않아 보이는 그 도트카드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는 숫자를 세서 몇 개인지 빈칸에 써야 되는 거예요. 네, 힌트도 없고. 그래서 그런 학습지를 골랐는데 이나라는 친구가 아주 순식간에 몰입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시끄럽고 각자의 학습지를 하면 사실 아이들이 자기 거 확인도 받고 질문도 하면서 하게 되니까 근데 거기서 아주 천천히 숫자를 세서 정답을 신중하게 써내려갔고 다 한 다음에 자랑스럽게 이제 저한테 다 했다면서 보여주고 이 숫자를 어떻게 알았어? 라고 말하니까 친구들도 우와 이런 반응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너무 뿌듯해 하더라고요. 이나라는 친구는.
반면에 혁이는 아주 어려운 걸 고르겠다고 되게 어려운 거 달라고 말했다가 정작 학습지 하나하나 보다가는 저 이거 할래요 라고 고르고 나 그 다음엔 이거 할래요 이러면서 뭔가 이제 제가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했던 학습지 외에 다른 걸 이제 선택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혁이가 최근에 레고 블럭을 할 때도 처음에는 동물원을 만든다고 했다가 친한 친구가 나도 동물원 만들어야지 라고 이제 옆에 와서 따라 만들기 시작하니까 아니야 내 거 사실은 이거 동물병원이야 하면서 좀 다르게 변형하고 이제 뭔가 지나가는 선생님이 친구 거, 내 거 이제 뭐가 다른지 선생님 이거 뭐가 다른지 알아요? 이렇게 묻기도 했던 기억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혁이라는 친구 사실 작년까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아는 게 많아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던 친구예요. 실제로 뭔가 해내는 것보다 그런 말을 통해서 그래, 뭐, 혁이 맞아, 그것도 아는구나, 이런 식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이날도 저는 혁이가 아주 어려운 거 달라고 하겠지,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학습지 자세히 보면서 뭔가 해보고 싶은 스타일을 고르고, 또 최근 제가 아까 발견했던 불용놀이 모습을 통해서도, 혁이가 이제는 뭔가 좀 남들과 다른 거를 한다라는 걸 뽐내고 싶어졌나 보다. 나만의 거, 이런 걸 갖고 싶어 하는 변화가 이제 있기 시작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나든 혁이든 지금은 그렇게 진도가 나가면서 네. 그 흥미가 유지가 되던가요?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은 게 이제 학습지의 방법이나 형태가 좀 다양한 편이라서 뭔가 이런 것도 했다가 또 가위로 오리는 걸 선택하기도 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변형하면서 흥미가 굉장히 좀 잘 유지되는 편이에요. 둘 다요? 네네. 그러면 그 학습지가 계속 변형이 되거나 새로운 게 계속 있다는 얘기죠? 새로운 게 있기도 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혁이도 마찬가지고 뭔가 학습지에서 한글 학습을 할 때는 이제 그 자음 모음을 따라서 쓰거나 쓴 것을 오려가지고 단어 카드를 만들고 이런 활동도 있었는데 이제 이나는 그 오리는 걸 뭔가 변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점선 따라 오리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글자를 따라서 오린다거나,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선생님 이거 봐봐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만들면 제가 의도했던 단어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링을 끼워서 뭔가 키링처럼 만들어주고자 했던 활동이었는데, 링에 딱 걸리는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렇기는 했지만,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한 거는 이나가 처음이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따라서 그냥 그 모양 따라서 이제 링을 꽂아줬던 기억도 있어요. 처음이다 하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네네. 나는 많이 다르게 했죠. 뭔가 이러면서 뿌듯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성향의 친구들이 흥미나 새로운 거에 관심도 많고 지금 보니까 교재들이 단순히 뭐 이렇게 문제 풀고 이러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오리고 붙이고 미술적인 요소도 있다 보니까 되게 흥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예를 들면 아까 그렇게 막 이쁘게 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살살살살 그렸다 이거 맞죠? 또는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잘 보다가 했던 친구들처럼 뭔가 내가 지금까지 잘했던 거를 또 해보고 싶다거나 했던 거를 다시 반복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네, 맞아요. 그럼 내가 잘한다고 이거 네, 이러면서. 네. 이 친구들도 그런 거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런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학습에 대해서도 이런 성향이 드러나는 건데 호기심이 많거든요, 이 성향이. 네. 그리고 자기가 상상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게 주변에 시끄럽고도 호기심 생긴 건 쫙 집중을 해요. 네. 그래서 얘가 진짜 공부 잘하겠구나 싶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게 공부가 자기의 관심사로 쭉 이어지는 친구들은 정말 자기 방법대로 공부를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하는 거 싫어해요. 이런 친구들 그래서 학원이나 이런 것도 자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니는 게 좋다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권하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필요할 때. 네, 내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스스로 있는 경우 어떤 선생님한테 뭘 배워야겠어까지 자기가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성향의 애들이. 나는 그 수업 필요 없는 것 같아 나한테 뭐 이런다거나. 그리고 특히나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수업을 되게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을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초등학교 가면 뭐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만 해도 좀 다양하게 배우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지만 네네.
이제 고학년 가고 중학교 가고 이러면 그때부터 진도 나가야 되고 시험 좀 대비하는 공부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공부를 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목표나 자기가 상상하는 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잘 정리가 되면서 그렇게 목표점을 갖는 친구들은 그걸 공부가 자기한테 주요한 이슈가 되고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몰라 나 그거는 내 길 찾고 내가 관심 있는 거 할래 이러면서 뭐 게임에 빠지고 뭐 미용에 빠지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뭐 아이돌 세계에 빠진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어떻게 어렸을 때 자기 성향에 맞게 학습에 대한 걸 내가 사용해 볼 수 있을까를 아는 게 정말 천지 차이의 결과물을 만드는 게 이런 성향의 친구들이기도 해요. 오, 재밌네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네, 오히려. 네네네. 네. 이제 중고등학교 됐을 때 철학적인 질문을 막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공부는 왜 하냐? 대학은 왜 가냐? 이제 그거 질문이 생기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굉장히 달라지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경향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정리만 해주면 네. 잘 자기의 문제에 대한 답을 잘 찾게 도와주기만 하면 정말 나름의 성과를 잘 치고 나가는 친구기도 합니다. 아, 네네. 5번째는요. 뭐 내가 이겼어요 이런 식으로 경쟁과 순위를 즐기던 아이들은 학습에서도 이렇게 경쟁이나 목표 달성하는 것 위주로 학습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바다라는 친구는 놀이도 뭐 퍼즐 맞추기라거나 모양 끼우기처럼 이렇게 좀 답이 딱 떨어지는 놀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 친구는 퍼즐 맞출 때도 뭔가 친구들이랑 퍼즐 맞추기 시작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먼저 맞추나 이런 놀이를 또 좋아하던 친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똑같은 그림 카드 찾기 이런 식으로 완성되는 결론이 있는 놀이, 내가 제일 먼저 했어요 하면서 게임하듯이 경쟁하는 놀이를 즐기는 아이인데 학습할 때도 쉬운 거부터 점점 어려운 걸로 단계를 하나씩 이렇게 마치 클리어 하듯이 해나가는 선택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쉬운 거 달라고 하다가 그 다음 어려운 건 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와 점점 더 어려워지네 이런 말을 하면서 풀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뭔가 그런 게 이 아이에게 성취감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레벨업 되는 상황을 즐기는 것 같달까요? 그래서 이제 다 하면 나 다 했어요. 다 했어요라는 얘기를 사실 학습할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긴 한데 모든 아이들이 이 친구들은 특히 더 다 했어요. 다음 거 할래요. 다음 거 할래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요런 친구 위해서는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는 숫자 카드로 이제 퀴즈 내는 거. 그래서 정답 맞추면 카드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많이 모으는 게임이었어요. 그런 게임 하는 거 너무 집중 잘하고 좋아하고 이제 최근에는 한글로는 이제 같은 자음끼리 2장씩 만들어서 메모리 게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확실히 이 아이가 이 학습의 집중도나 이제 개념 이해에 대한 것도 훨씬 더 빠르게 익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전 방송에서도 이런 성향 갖고 있는 친구 이제 왜 뭐든지 금방 실증 내고 흥미 없어 한다 그랬던 친구 있었는데 맞아요. 이 친구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점수로 확인받는 거 참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걸 빨리빨리 알고 싶어 하고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가면 그런 게 좀 없으니까 그쵸. 시험을 안 보면 이런 성향의 친구들이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죠. 하는 만큼 안 나올 때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방법이나 방식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잘 들어보면. 네. 이상하게 하고 있거나 뭔가를 잘못 계획을 갖고 있거나. 네, 그래서 내가 해온 방식이 뭐였는지를 한 번씩 점검받는 게 필요한 친구들이기도 해요. 네. 네네. 재밌네요. 각 아이들마다 성향 맞춤 놀이를 해요라는 말씀이 이게 놀이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성향 맞춤이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으셨던 거니까. 네네. 단순히 아이들 속도나 기분을 맞춰주는 수준이 아니고 아이들마다 성향 맞춤 교육이 되는 것을 지금 잘 나눠주신 얘기가 되네요. 네. 네, 그게 바로 이제 아이들마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성장 전략이 되고 자신의 잠재력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배우고 연마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보통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성인이나 청소년 시기 분에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좋은 대학 나와도 마찬가지고요. 전문직을 갖고 계시고 있는 분들 중에 아니면 뭐
대기업 다니다가 이제 퇴사하시게 되거나 이러시면서도 비슷한 결의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게 되겠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유아기에도 이렇게 나온다는 사례를 접하면서 그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사례들을 통해서 성향 맞춤 놀이, 성향 맞춤 학습, 또 이런 성장까지 조금 이해를 더 높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원에서 부모님들이랑 많이 나누시면 부모님들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점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이렇게 해서 잘 준비시키셔가지고 초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 맞닥뜨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 방식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를 잘 찾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좋겠네요, 그러면.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